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세계 담판 어떤 그림 그리나.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열리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고 지난 세계 담판이라고 불렸던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8개월 만입니다. 지난 회담은 아무래도 이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었죠. 뭐 선언적인 합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그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미리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미 관계가 어땠는지 그 일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한 20일 남았죠. 네. 27일부터 28일까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20일 정도 이렇게 3주 남았는데, 자,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염과 분노로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늑달이다, 미치광이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8월 8일, 재작년 8월 8일이죠.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레이지 앤 피어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북한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당해 9월 21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서 대응을 했습니다. 불망나니, 깡패,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미국을 또 다시 자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11월 29일에 결국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대적인 도발에 나섰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안 좋아지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계에 나섰는데요. 2018년 작년이죠.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율했습니다. 그해 5월 24일 날 북한이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요. 또 2018년 5월 26일 날 협상이 잘 안 되는 듯 하다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급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또 유명하죠. 포옹을 3번씩이나 하면서 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좀 제대로 마련해 달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날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4개 항 관련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설도 했었던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3번째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월 27일부터 8일까지 양일 동안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27일에서 28일 양일간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의미가 좀 있나요? 있죠. 이제 국제 관계에서 날짜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문이 윤곽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조율해야 될 것만 남았고 나머지 큰 그림상에서는 정상들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핵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북한이 미래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앞으로 이제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발사들을 다 부셨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미사일이 몇 개며 이 리스트를 국제적인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만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은 전혀 반대죠. 먼저 경제 제재를 완화해 준 다음에 후에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을 모두 폐기하겠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쟁점이 좀 있었죠. 그래도 미국이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이제는 단계적인 그 비핵화로 조금은 좀 완화된 그 제스처가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날짜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기대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장소에서도 또 하나의 낙관적인 그런 희망적인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1차 회담의 경우에는 막판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조율이 좀 됐었잖아요. 이번엔 근데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베트남이다라는데 일찌감치 좀 정해졌어요. 이 부분에서 좀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베트남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상징적인 의미와 그 위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산권 국가 중에서 그 개혁 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대표적인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그 베트남 말로 새롭게 한다, 쇄신이란 뜻인데 그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 개방 또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나라로 베트남이 꼽힙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와 함께 북한이 향후 경제 개발을 할 경우 롤 모델로 꼽히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그 장소에서 회담을 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네. 그 과거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적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베트남과 미국이 90년대 그 경제 제재를 이제 해제를 하면서 차근차근 어떤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와서 이제는 미국 정상도 베트남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과 네. 이제 적대적인 그 관계에서 정말 상생을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켰던 그 국가다라는 점에서 정말 상징적인 뭐 롤모델의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만큼 북한이 이렇게 베트남의 전철을 좀 따라가 주길 바라는 그런 미국의 그런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본다면 뭐 장소의 정치학이다. 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정해졌는데 다만 도시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볼까요? 도시가 발표되진 않은 이유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경호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제 스티브 디 비건 그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평양에서 김혁철 전 그 스페인 대사, 북한 대사와 지금 현재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날짜는 발표됐고 국가까지 발표됐지만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놓고 도시에 대한 발표를 미뤄놓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궤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에 도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경호상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그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사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지난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방중을 했을 때 그때 그 중간에 그 동선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해놓고 북한 측의 의중을 고려해서 아직 그 정확한 도시에 대한 발표는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하면 우리도 참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박항서 축구 감독 관련해서 남한하고도 사이가 좋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7%까지 이렇게 고공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롤 모델도 되면서 또 우리 남한하고도 사이가 좋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때쯤에 또 베트남을 방문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 베트남을 방문해서 좀 사자가 모이는 모습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진핑 네. 국가주석의 그 베트남 방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여겨지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외교라는 것은 당사자 원칙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 미국과 중국 측에서 확정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홍콩 언론 그 보도발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 물밑 접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진핑 국가 주석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3자가 만나게 된다면 네. 시진핑을 너무 띄워주는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자 회담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미뤄서 짐작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사자 회담 같은 경우에는 좀 종전선언 얘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뤘을 경우에 이제 그 상응 조치로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 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베트남을 가게 된다면 그런 그림까지 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낙관적으로 좀 보게 하는 그 요소들이 좀 많은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 성패를 가른 핵심을 뭘로 봐야 될까요? 2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북한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미래 핵을 없애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까지 다 국제 전문가들 통해서 검증을 받고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된다면은 베트남처럼 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의 결론은 이제 북한의 선택, 북한의 최고위층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몰딜 빅딜, 스몰딜이냐 결국은 빅딜이냐 작은 상태에서 그냥 인도적인 지원만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핵을 전부 다 제거하고 북한과 미국이 이제 하나의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외교를 맺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디딤돌을 만들게 되느냐 결국 이건데요.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모두 다 폐기하고 제거한 이후에 종전 선언을 한 후 그리고 베트남처럼 경제 모델로서 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노동당의 최고위층이 어떤 결단을 낼지 거기에 디테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네, 디테일 싸움이다. 뭐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1차 회담에서는 집중이 됐다면 만남 자체에 뭐 성과가 있었던 거고 이제는 정말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 회담. 정말 뭐 빈손 핵 담판이라는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 뭐 담판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 그리고 미국의 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는 실질적인 그런 퍼즐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결실이 지금 북미 협상에서는 서로 뭘 주고받아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박민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딜, 스몰딜 약간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몰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변 핵시설 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에 명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당한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명문화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그 정도에다가 말씀하신 종전선언 그리고 일부 남북 교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그 정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몰딜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몰딜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북한의 비핵화 전 과정에 걸쳐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고 과거의 핵 합의가 파기됐던 전례들이 이런 디테일 싸움에서 약간 깨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몰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부터 스몰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스몰딜이 근본적인 북한 핵 위협을 치유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미 모두 지금 스몰딜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빅딜이다. 네, 그래서 빅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새 다시 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빅딜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영변 핵 폐기를 뛰어넘는 북한 전역의 핵 플루토늄, 우라늄 전체 프로그램과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까지 아우르는 것을 빅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핵 폐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고, 검증, 사찰, 폐기, 반출 이런 프로세스로 이어지는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다는 것을 그걸 시간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북한은 무엇을 얻느냐. 일단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그다음에 그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어떤 로드맵을 각 단계마다 짜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카드를 놓고 지금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무 협상뿐만 아니라 당장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의 합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상응 조치는 그러니까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인 지원이 되겠고 북한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제재 완화를 이제 강하게 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 보니까 1차 때와는 좀 달라요. 사실 1차 때 약속한 게 보니까 북미 간의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이건데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게 미군 유해 송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1차 때와는 다르게 북한에서 실무 그룹이 회담과 관련돼서 예전에는 1인 체제였다면 지금은 1+3인. 네. 그 3명의 철 이름이 붙은 그 3명과 최선희 외무부상 이렇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그룹이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동선부장이 어떤 그 외교를 이끌어가면서 네. 각 사람들이 약간 좀 역할 분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처를 말씀하신 네네네. 그들 사이에서 지금 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왜 우리가 굶어가면서 풀뿌리 뜯어 먹으면서 왜 핵을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북한의 정권이 생존을 하고, 뭐 작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하고 북한의 노동당이 생존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갖고 있는 게 지금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포기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은 의외로 쉽게 좀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2차 회담, 정상회담이 만약에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은 다음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 준비를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9월까지 지금 네. 재선 등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성과가 네. 지금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미국 측에서도 네. 이번 회담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 상황인 거고, 네. 북한 쪽에서는 지금 최우선 과제가 정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회담을 잘 해야 되고, 양측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 사실 그동안에 이게 쟁점들이 뭐 의견차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비건 대표가 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디테일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관련돼서는 지금 보도 내용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 비건 대표와 그 김영철 그 전 대사관의 실무 협상이 원래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평양으로의 그 실무 협상이 합의가 된 것은 그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신 사정 등의 이유로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허가를 받아오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런 그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결과를 내야 될 것이고, 비건 대표 입장에서도 되게 빠른 어떤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평양에서의 그 실무 협상 진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최근에 비건 대표도 이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외신 보도를 보면 사실상 미국에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이 경제 부분에서 이게 완화가 돼야지 사실 북한에서의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왜 경제 제재 해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은 그 지난해 4월에 그 노동당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이제 경제 집중으로 가겠다, 그런 거로 그 선언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 지도층이 강조하고 있는 노선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과거 김정일 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선군, 그러니까 군을 앞세워서 약간 위에서부터의 어떤 그 누르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왔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 전체의 행복을 아우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북 제재 해제가 혹은 완화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핵 본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핵 폐기를 죄송합니다. 핵 폐기를 막아야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지금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더 열심히 달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정상회담 한다고 또 우리가 또 마냥 북치고 장구치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북한과 미국이 아직 절묘하게 만나지 않은 지점이 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는 북한의 핵무기도 포함되지만은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포함한다는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면 또 민감해지는 게, 북한의 핵만 제거하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또 미국은 그럼 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핵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면은 갈등이 있고, 또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점이 좀 애매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고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엄밀히 따져봤을 때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협상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은 그 본인들의 핵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말씀하신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부터 주한미군을 약간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비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정상회담 정말 1차의 부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다 그리고 있는 이 빅딜 이것이 성사가 좀 될 수 있을지 정말 비핵화가 돼야지 사실은 또 뭐 북한에서 원하는 자금 인출도 되고 이렇게 경제 발전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텝을 경제 발전 뭐 협력 측면에서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고요. 어떻게 빅딜 좀 성사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 내부의 약간 보수적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되게 의미 없는 회담이다. 회담 승자는 북한이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북한이 그때까지 강조해왔던 CVID 그런 그 합의가 빠지고 비핵화 완료 시기도 없었거든요. 이번엔 구체적인 합의를 내놔야 됩니다. 북한도 미국의 경제 제재 혹은 완화를 위해서는 선언적인 비핵화, 영변을 뛰어넘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그렇기 위해 그 과정에서 빅딜로 약간 중지가 모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또 다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겠죠. 네. 뭐 두 정상이 모두 지금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다 거래에 상당히 천재답잖아요. 두 정상이 또 기대를 또 많이 해봐야 되는 그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디데이까지는 3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수싸움이 당분간은 디테일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과연 세계의 단판으로 또 한 번 이슈가 돼서 세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또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